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악성 코드를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인코딩, 두 번째는 암호화, 세 번째는 해시, 네 번째는 난독화, 마지막으로 패킹입니다. 이제 번외로 악성 코드가 왜 이런 유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코딩입니다. 인코딩은 데이터 포맷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쓰면 통역을 비유할 수 있는데,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사가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역을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각각 다루는 데이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자기가 인식할 수 있게 맞게 바꾸는 역할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URL 인코딩 있죠. URL은 한글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URL 인코딩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안녕하세요는 URL 인식하지 못해서 URL 인코딩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URL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입니다. 암호화는 인크립션이라고 하고 반대말로 복구와 디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약간 많이 헷갈려요, 이 용어가. 영어로 인코딩과 인크립션이 헷갈리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약간 더 헷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은 간단해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제3자가 이 데이터를 읽어도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전자서명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공고사항들이 있겠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데이터를 못 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스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지만 표준 암호 알고리즘과 커스텀 암호 알고리즘의 차이점은 표준 알고리즘은 많은 사람이 그 암호 알고리즘이 타당하다 또는 적절하다라는 걸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스텀 알고리즘은 몇 명만 또는 자기 혼자만 그것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공고 사항에서도 표준 암호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는 저희가 아마도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악성 코드 샘플을 찾고자 할 때 해시 함수 결과로 찾죠. 보통 MD5나 SHA-256 결과로 저희가 악성 코드 샘플을 찾습니다. 이 해시 함수의 기능은 이메일 크기 데이터를 고정된 크기로 변환합니다. 좀 말이 어렵잖아요.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를 보면 이 안녕하세요하고 안녕하고 글자 수가 세 글자나 차이 나지만 이 해시 함수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결과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는 길이가 세 글자나 차이 나지만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풀었으면 이메일 크기 데이터를 고정된 크기로 변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입력에 대해서 항상 같은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MD5 해시 함수를 거치면 무조건 이것이 나온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이걸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데이터 무결성이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오류나 변조를 탐지하는데 매우 뛰어나죠. 한 글자라도 바뀌게 되면 이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특징을 이용해서 탐색 알고리즘, 저희가 악성 코드 샘플을 찾는 것처럼 이런 탐색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난독화입니다. 이게 요즘 악성 코드의 주요 분석 쟁점이죠.
난독화는 사람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못합니다. 해석할 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좀 암호화하고 다른 게, 이거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행이 되지 않는 코드잖아요. 이거는 실행 코드이면서, 만약 실행 코드라면 실행 코드이면서 중간중간에 정상 코드하고 뭐 다른 쓰레기 코드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즉 정상 실행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악성 코드가 섞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의미 없는 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잡다한 코드들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분석을 매우 어렵게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악성 코드 분석을 진행을 느리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프로그램 흐름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쓰레기 코드도 있고, 뭐 다른 의미 없는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while문을 뭐 10,000번 실행한다든지, 그걸 좀 더 어렵게 뭐 암호화 복호화를 섞어버리면 어렵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석까지 진행을 느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 이 출력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출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출력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좀 난독화된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에 보이신 것처럼 출이라는 것을 AAE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BDF라는 변수에 가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코드죠. 이걸 쓰레기 코드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DF 력이 있고, IKF가 변수가 가로가 있고, KIJ는 또 다른 가로가 있죠.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 닫는 변수를 하나하고, 이걸 다 합쳐줍니다. 출력이 되도록 다 합쳐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함수를 호출하겠죠. 즉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코드가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잘랐죠. 그래서 분석하는데 매우 힘이 들겠죠. 이런 유형을 모른다면. 그래서 난독화는 이런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봐도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마지막은 패킹입니다. 패킹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행 파일을 압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 압축 파일과 다른 점은 이 파일은 실행이 됩니다. 압축 파일은 실행이 안 되죠. 그게 큰 차이입니다. 압축 파일과 똑같이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 이러한 5가지 유형을 봤잖아요. 5가지 유형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립터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공통적 목표는 뭘까요? 바로 악성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컴퓨터 또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안티바이러스, 즉 백신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안티바이러스가 악성 코드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탐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악성 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걸 우회를 해야 실행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악성 코드 실행을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5가지 또는 다른 유형을 사용해서 안티바이러스 우회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가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곧 첫 번째 연결되죠. 안티바이러스 탐지를 우회하는 것과 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진행 속도를 늦추게 되면 안티바이러스가 탐지를 못 하잖아요. 이 분석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주제야. 난독화 패킹의 차이점. 패킹은 압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 중에 압축이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흐름이 두 단계로 나눠지죠. 압축을 해제하는, 즉 언패킹 코드가 있고, 압축이 해제된 후에 원래 데이터를 실행하는 코드, 즉 OEP 코드가 있습니다. OEP 코드는 아까 여기서 보이신 것처럼 압축을 해제하고 원래 데이터의 첫 번째 실행 코드의 주소를 말합니다. 그걸 오리지널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패킹이 두 흐름으로 나눠져 있죠. 하지만 난독화는 그냥 정상 실행합니다. 정상 실행하면서 뭐 쓰레기 코드도 있고 정상 코드도 있고 그다음에 악성 코드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거기 안에 뭐 복화도 있겠죠. 뭐 자기가 메모리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복화하는 코드도 섞을 수 있잖아, 난독화하면서. 그리고 뭐 디코딩도 들어갈 수 있죠. 뭐 언패킹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악성 코드 개발자가 난독화를 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유형과 같이 섞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분석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자동화든 수동이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적으로는 여기죠? 안티바이러스 탐지를 우회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죠. 난독화를 함으로써. 그래서 악성 코드와 난독화를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여기 정의했던 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